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비가 급한데 은행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본인이 아니면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바로 옆에 평생 모아둔 4천만 원이 있는데 가족이 손끝 하나 대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는 현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믿었던 은행에 있던 내 돈은 내가 죽고 나면 그 돈은 찾을 수 없는 돈이 된다면요. 오늘 브라보 마이라이프에서는 절대 은행에서는 먼저 알려주지 않는, 그러나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 정보를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내 자식도 내 배우자도 절대 내 통장에서 돈을 못 꺼내는 이유. 평생 모은 돈이 조용히 사라지는 휴면 계좌의 진실. 그리고 내가 떠난 뒤 가족이 통장을 들고 은행을 가뒀을 수 없는 잔인한 현실.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은행 통장 진짜 위급할 때 쓸 수 있다고 자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나는 괜찮겠지, 아직 멀었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브라보 마이라이프 어르신의 돈, 이제는 돈답게 쓰일 수 있도록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그러나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3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아래의 3가지 문제를 살펴보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내 돈이 있는데도 찾지 못하는 경우, 내가 잊고 지낸 휴면 계좌 속 숨은 돈 이야기. 돌아가신 후 상속 절차가 복잡해 가족이 돈을 못 찾는 문제.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위급한데 내 돈을 못 찾은 박명수 할아버지의 이야기. 78세 박명수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을 자신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서는 급히 수술비 일부를 내야 했지요. 부인은 당황해서 집에 있는 남편분의 통장과 도장을 챙겨 은행에 연락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은행 창구는 이미 문을 닫은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부인은 급한 대로 ATM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의 계좌 비밀번호를 정확히 몰라 헤매고 말았습니다. 가까스로 비밀번호를 알아내도 하루 출금 한도 때문에 필요한 금액을 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급한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애를 태우던 부인은 다행히 옆집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급한 위기는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내 남편 돈인데 왜 우리 마음대로 못 쓰지? 하는 박할아버지 부부의 마음에는 큰 불안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내 돈이 있어도 정작 급할 때 바로 쓰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가정에서 한 사람만 금융 관리를 맡아왔고 갑자기 그분이 쓰러지면 남은 가족은 계좌에 접근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계좌 주인 본인이 아니면 제3자에게 돈을 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좌 주인이 사망한 사실을 은행이 알게 되면 그 즉시 해당 계좌를 사고 계좌로 등록해 동결시킵니다. 즉, 상속인이 정해지고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까지 출금을 막아놓는 것입니다. 사망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거동이 불편해져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이 ATM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도 하루 출금 한도가 걸려 있거나 큰 금액은 은행 창구에서 직접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없이 닥치면 내 돈이 눈앞에 있어도 못 쓰는 답답한 상황이 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족과의 소통과 미리 대비가 중요합니다. 평소 중요한 통장이나 금융상품 목록, 비밀번호와 도장 보관 장소 등을 믿을 만한 배우자나 자녀와 공유해 두세요. 만일을 대비해 비상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 가족 공동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두거나 소액의 현금을 집에 비치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은행 업무가 어려운 고령자라면 금융대리인을 지정해 둘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은행에서는 인지 능력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지급 청구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 두는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 등으로 본인이 은행 거래를 할 수 없게 될 상황에 대비해 미리 정해둔 대리인이 대신 내 돈을 찾을 수 있게 해두는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법적으로는 성년 후견인 제도를 통해 믿을 만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금융활동을 대리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비해 내 금융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일입니다. 해결 방법: 가족과 미리 금융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자금을 준비하세요. 필요하다면 은행의 대리인 지정 서비스나 법정 후견인 제도를 활용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둡니다. 또한 통장의 비밀번호나 위치 등을 가족에게 알려두어 급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세요. 기. 숨겨진 휴면 계좌 속 잠자는 돈. 이숙자 할머니의 사례. 72세 이숙자 할머니는 최근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숨은 돈 찾아주기 캠페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숨은 돈이 있겠어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긴 이숙자 할머니는 손주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금융 명세를 조회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도 넘게 잊고 지낸 통장에서 수십만 원의 예금이 나왔고 예전에 가입했다가 잊어버린 보험 상품에서 만기 환급금도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숙자 할머니는 내 돈이 이런데 잠들어 있었단 말이야? 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힘들었던 몇 년 전을 떠올리며 그때 이 돈을 알았더라면 하고 마음이 짠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찾아서 다행이라고 이숙자 할머니는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숙자 할머니처럼 내가 가진 줄도 모르고 방치된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는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돈을 일부러 알려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홍보 부족이기도 하고 고객이 연락처를 바꿔서 소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금액의 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쌓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이 무려 4조 3,8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만기가 지났는데도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 약 7,878억 원, 오랫동안 거래가 없어 휴면 계좌로 방치된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은행에 몇 년간 입출금 거래가 없으면 그 계좌는 휴면 계좌로 전환되어 돈이 은행 내부나 관련 기관으로 이동합니다. 예컨대 5년 이상 찾지 않은 예금은 금융회사가 이를 서민금융진흥원 서금원에 넘겨서 서민지원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든 본인이나 상속자가 찾아오면 돌려줘야 하는 돈이지만 모르면 영영 찾지 못하고 남는 것입니다. 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기가 지나거나 보험사가 알고도 지급하지 않은 숨은 보험금도 수천억 원 규모로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사용하지 않은 카드 포인트 역시 시간이 지나 사라져버려 전체 금액이 2조 원이 넘는다고 하니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잠자는 내 돈을 깨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행히도 요즘은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숨은 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의 하나는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내 이름으로 전국 모든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소액 계좌는 여기서 해지하고 잔액을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통합조회 시스템 파인을 통해 숨은 예금이나 숨은 보험금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다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내 금융재산 한눈에 찾기 같은 서비스를 문의해 보셔도 됩니다. 요즘 지자체에서도 고령자를 위해 휴면예금 찾아주기를 도와주곤 한답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생각지도 못한 쏠쏠한 목돈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래전에 가입만 해두고 잊은 적금 통장, 보험증권, 주식 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1년에 한 번쯤은 숨은 내 돈이 없는지 직접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몇십 년 전에 만들어둔 통장이 내 노후를 도와주는 효자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해결 방법: 정기적으로 내 계좌와 숨은 자산을 조회해 보세요. 온라인에서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나 금융통합조회를 이용하면 휴면 계좌, 숨은 예금, 보험금까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통장이나 소액의 잠자는 예금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정리하거나 찾아두세요. 가족이나 지인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 돈은 내가 챙긴다는 마음으로 잠자는 돈을 깨워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3. 상속 절차의 함정. 김철수 할아버지 가족의 고민. 80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어느 날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가족들은 곧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것이지요. 생전에 김 할아버지가 사용하던 은행 통장 몇 개와 보험증서 한 장이 발견되긴 했지만 모든 재산을 다 파악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장례를 치르고 은행에 사망 사실을 알리자 남아있던 통장들은 일제히 거래 중지 동결되었습니다.
가족이라도 법적으로 상속 절차를 밟기 전에는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다는 은행의 설명이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치료비나 카드값처럼 급하게 처리해야 할 금전 문제가 남아 있었지만 통장에서 돈을 바로 찾을 수 없어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결국 김철수 할아버지의 배우자인 김 여사는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남편의 재산을 찾는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해야 했습니다. 사망진단서부터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거래하던 금융사 하나하나에 직접 연락해서 잔액과 보험금 조회를 의뢰해야 했습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관공서와 은행을 돌아다니며 서류를 떼야 하는 현실에 김 여사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미리 상속 준비를 해두었더라면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하고 안타까워했지요. 사실 사람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과 빚은 모두 법적으로 상속 절차를 거쳐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은행에 있는 돈도 예외가 아니지요. 은행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고객의 사망을 알게 되면 계좌를 동결하고 상속인이 결정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합니다. 상속인 유족 입장에서는 먼저 고인의 금융재산과 채무 내용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 가족처럼 여러 은행, 보험사에 흩어진 재산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건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2015년에 도입된 서비스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고인의 남은 재산을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인임을 증명하여 신청하면 고인의 예금, 보험, 연금, 부동산, 자동차 등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부가 한꺼번에 조사해 알려줍니다. 이 서비스 덕분에 김철수 할아버지의 가족도 고인의 숨은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었고 예전에 미처 몰랐던 주식 계좌 하나와 보험금까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단,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고인이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일일이 금융기관을 돌며 확인해야 하니 주변에 누군가 돌아가셨다면 반드시 6개월 안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상속 절차의 번거로움 자체를 줄이기 위해 미리 해둘 수 있는 대비책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유언장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상속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 훨씬 명확해지고 빨라집니다. 다만 유언장만으로는 복잡한 현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 최근에는 은행의 유언대용 신탁 상품을 활용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신탁 계약을 맺어두면 사망과 동시에 내 자산을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융상품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내 재산 목록을 미리 정리해두고 가족에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재산 목록에는 은행 계좌, 보험증권, 부동산 서류, 빚이 있다면 빚 관련 문서까지 정리해 포함하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부부 사이에 한쪽만 재산 관리를 도맡아 했다면 시간 내어 서로 어떤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대화로 공유해 두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상속 설계를 해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 가족도 생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훨씬 수월했을 것이라고 후회했습니다. 내가 떠난 뒤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중의 슬픔을 겪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해결 방법. 상속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해두세요. 우선 내 모든 자산 목록과 중요 서류를 작성해 가족에게 공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공증된 유언장을 남겨두거나 은행의 상속 신탁 상품 등에 대해 알아보세요. 가족과도 미리 충분히 대화하여 어떤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빚은 없는지 투명하게 알려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6개월 이내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고인의 남은 재산을 빠짐없이 조회하고 이후 은행과 보험사에 차질 없이 청구하도록 합니다. 미리 준비할수록 남은 가족들이 재산을 안전하게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금융 이야기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기치 않은 응급 상황에서는 본인 외에는 내 돈을 바로 찾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 가족과 비상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오랫동안 잊고 지낸 사이 내 돈이 여기저기 흩어져 휴면 계좌로 잠들어 있을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찾아서 챙겨야 합니다. 셋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돈도 복잡한 상속 절차를 거쳐야만 가족 품에 돌아올 수 있으므로
미리 상속 대비를 해두고 사후에는 정부 서비스를 활용해야 합니다. 세 가지 모두 결국 몰라서 못 찾고 준비 안 해서 겪는 억울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겠지요. 아는 만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족들과 상의해서 비상 연락망과 자금 대비책을 세워보세요. 한 번쯤 내 이름으로 된 숨은 계좌나 보험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또한 내 재산이 내가 없을 때 어떻게 될지 미리 설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소중한 깨달음과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 브라보 마이라이프 채널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언제나 든든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